반갑습니다. 일기법은 일기를 하기 위한 일기가 아니라 일종의 사막 수행을 하기 위한 그 사막 수행의 한 과목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어디가 나와 있었죠? 네? 일기법이 어디가 나와 있었어요? 이 앞에 우리 한번 배웠는데. 네? 정기훈련법에 나왔었습니다. 그죠? 56페이지 보면 이 정기훈련법이 나오고 57페이지는 상시훈련법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사막 수행 중에 정기훈련법 중에 정기일기, 상시일기 두 개의 과목을 둬 놓고 정기일기는 사리연구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시일기는 뭐라고 그랬죠? 작업시사다 그랬습니다. 정기일기는 그리고 상시일기는 이것은 사리연구 과목이다. 이것은 작업시사 과목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 과목 중에 우리가 11과목 이제 정기 훈련을 가면은 이 일기를 기재하죠. 그죠? 그리고 상시일기도 기재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일기는 누가 쓰는 거예요? 교무님만 쓰는 거 아닌가? 신심 있는 사람만 쓰는 건가? 그게 아니라 원불교는 재가출과 구분이 없듯이 일기도 재가출과 구분이 없다. 일기는 안 쓰면서 재가출과 구분 없다는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그것은 아니죠. 재가출과 구분이 없다는 것은 성품의 구분이 없고 교단 활동에 크게 이제 주안점이 있지만 법위에 그런 사업에 그런 구애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 일기법도 재가출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무님은 쓰고 나는 재가니까 안 쓰겠다. 이렇게 하면 아니겠죠. 그리고 알고 보면 유식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좀 유식하지 않더라도 쓸 수 있는 길을 대종사님이 열어주셨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태조사다. 태조사다. 대종사님 당대에는 뭐 했다고 그래요? 성계명시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점을 찍어갖고 왔어. 점을. 오늘 마음을 에이씨 화가 많이 났다. 그럼 붉은 점이야. 그죠? 욕심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 검은 점이야. 그래서 적색, 황색. 근데 마음을 오늘 너무 잘 썼어. 그럼 뭐요? 청색. 점을 찍고. 그리고 검정색이나 흰색도 있었어요. 그렇게 점을 찍어 가지고 일종의 그 마음의 상태를 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학벌하고 상관없고 유식 무식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 진리를 깨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식 무식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이 유리한 것 같지만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식한 사람이 불리한 게 뭐냐면 분별에 떨어져요.
그리고 그 학에 갇혀요. 근데 무식한 분은 또 이해를 잘 못하지, 기본 원리를. 그러나 분별이 좀 적어가지고, 즉 불이법문이라고 그러죠. 불이법문. 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분별하고 나누고 하는 걸 별로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그 분별이 없는 그 자리로 쏙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더 들어가서는, 아니 유식 무식하고 뭔 상관이 있어, 양심이? 양심은 유식 무식하고 아무 상관없어. 꼭 법조항에 맞냐 틀리냐? 상관없지. 지가 알아. 지 안에. 그 양심이라는 건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고, 내 안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식 무식하고 상관없다. 무식한 사람도 다 안에 그 양심이 있고, 그 안에 공정영지가 다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일기법은 이 훈련을 받은 우리 공부인들에게 이걸 상시와 정기로, 그래서 상시는 어디서나, 정기는 훈련 때 이렇게 할수록 했다. 원불교의 그 일기법의 특징은 그냥 뭐 글 잘 쓴 사람이 수필 쓰듯이 소설 쓰듯이 뭐 이렇게 막 미사려구를 써가지고 글을 길게 쓰면 일기를 잘 쓴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안 빼먹고 썼다고 해서만 잘 쓴 건 아니에요. 그 정성은 가득하지.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도 일기 쓴 분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가계부도 쓰고, 어떤 사람은 뭐 연애일기, 청춘일기도 쓰고, 그죠? 어떤 사람은 사업일기도 쓰고, 그것도 다 일기는 일기예요. 그러면 원불교 일기는 뭐냐? 원불교 일기는 바로 특징이 있는데, 아까 정기상시로서 그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즉 사막 공부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병행 영육상전과 연결이 되더라. 즉 일기를 기재한 것이 내 마음을 참회 반성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진리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일기다 이 말이에요. 일기 기재하다 보면 싹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일기는 뭐라고 그랬죠? 라이트라고 했어요? 리코드라고 그랬어요. 예? 예. 아니 우리 지금 경동시장에 계신 우리 이로님께서 내가 뭐 팔을 팔았어. 그러면 오늘 팔을 몇 개 팔았는가 적을 때 뭐라고 적어요? 이쁘게 적어야 해요? 아니면 상상해갖고 이렇게 적을까 저렇게 적을까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 몇 개? 그럼 돼요. 그게 기재예요. 리코드라고 그러죠. 그게 기재다. 라이트라는 것은 이쁘게 내가 꾸미는 것이야. 막 수필 쓰듯이 소설 쓰듯이 상상을 그래. 그러나 원불교 일기는 그냥 기재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기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식 무식 상관없다. 많은 분들이 일기를 기재하라 그러면 나는 뭐 대학도 안 나왔다, 또는 뭐 나는 뭐 글을 못 쓴다, 나는 뭐 공부를 별로 안 보고 책을 별로 안 봤다.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특히 상시일기는 대종사님 당대 그냥 바로 초창부터 그냥 성계 명시독이라 가지고 일기가 시작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일기라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뭐 행사가 있고 일이 있으면 바빠. 그리고 그 행사가 딱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에이씨! 끝나버렸어. 그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을 실행을 했으면 반드시 그 실행에 대한 반조와 평가, 리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제가 대학 동아리 관리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대도 했고 성균관대도 했고 서울 시립대도 했고
고대도 해봤네. 아이, 근데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 후배들이. 이랬으면 좋겠대. 왜 그럴까요?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걸 보지 않아. 그러니까 실수가 반복되는 거지요. 그와 같이 우리 개인도 어떤 것들을 실행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시시비비를 가려서, 쉽게 말해서 거기에 대한 반성과 어떤 평가를 해가지고 잘한 것은 이어가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 나가야지. 마치 핸드폰이 세월이 갔는데 옛날에 거 20년 전어치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계속 문제점을 발견해갖고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잖아요, 핸드폰이. 그러니까 갈수록 기능이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처음 쓴 사람도 요새 저 스마트폰은 할아버지 할매들도 잘 써. 왜? 쉽게 쓰게끔 개선해 버렸거든.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쓸 수 있도록 잘 개선을 해놨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듯이, 우리 개인도 살다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덮어놓으면 계속 실수가 반복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면 위로 올려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업그레이드 할 건 업그레이드하고, 또 더 개선해 나갈 건 개선해 나가고, 또 그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문답 감정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자기가 혹시 깨친 것이나 혹시 어떤 시비 분별한 것이 제대로 됐는가 어땠는가를 확인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실규법의 유무념에 대해서 했습니다. 유무념은 일의 결과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취사는 주의심이, 즉 챙기는 마음이 있었냐 없었냐로 놓고 한다. 즉 그 일이 실패했더라도 먼저 챙겼다면 유념이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유념은 아니다. 나중에는 그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은님의 박수 속에서 성공한 것이 최상의 유념이에요. 나는 성공했는데 주변에서 막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한다. 요건 또 아직은 최상의 유념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얻어먹는 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사은님의 호렴 속에서 성공했을 때 진짜 그것이 성공하는 유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무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권장할 무념, 하나는 손해보는 무념. 그죠? 쉽게 말해서 방심한 무념이 있고, 하나는 무슨 무념이 있어요? 상을 내지 않는, 즉 진공의 자리에 합의라는 무념. 상이 났을 때 챙기는 그 무념 공부. 근데 여기서 유무념은 뭐죠? 일기법에서 무념은 뭐예요? 부정적인 뜻의 무념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뜻의 무념. 쉽게 말해서 주로 챙기지 못한, 주의하지 못한 방심한 마음의 무념을 말한다. 한때 아무리 잘했어도, 옛날 우리 자산 상사님께서 법문하시면 그 법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일이, 지금 익산시라고 그러는데 옛날 일이요, 일이. 거기에 어떤 아저씨가 그 기차에서 화물칸에 다이너마이트가 실어져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담배를 딱 피고 툭 던졌어요. 무념이죠. 그 무념 아주 잠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 가지고 반경 몇 킬로 내가 다 난리가 났죠.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 무념의 순간은 아주 잠깐입니다.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엄청나 버린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잠깐 무념했다.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앞에 사람이 탁 끼어들어서 갑자기. 그럼 어떻게 되죠? 요 사람 봐라. 요 X 봐라. 그러더니 앞에 가서 칵 브레이크를 밟아. 그래서 받았더니 14중 출동.
그래서 맨 뒤에 트럭 아저씨가 사망. 순간의 그 감정을 무념했어. 그 감정에서 지금 내가 마음을 챙기지 못한 방심한 그 마음, 즉 감정에 속아버린 그 무념의 마음이 결국은 자기가 감방 가고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다. 그래서 유무념은 일기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원불교 수행의 가장 귀결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유념을 하냐 무념을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신용 있는 사람이 되냐 신용 없는 사람이 되느냐, 어떤 일이 성공이 돼 나가느냐, 주위 사람들로부터 성공은커녕 실패하면서 조롱받는 사람이 되냐. 그것은 유념 무념의 큰 차이다. 유념 무념에 뭐 학식이 필요 있어요? 예? 유념 무념에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 유념 무념을 그냥 챙기는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기록을 해라는 거야. 기록. 그래서 확인해라.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당일에 유무념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기합니다. 이 무형의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 다리에 힘 있는 사람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아. 근데 다리가 힘이 없는 사람 내려올 때 후들후들 한번 떨려봤어요? 죽어나지. 마음에 근육이 없는 사람은 딱 경계가 왔을 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매일 갖다가 유무념을 내가 대조하고 봤더니 어느 순간 달라져. 그래서 오토가 돼, 오토. 제가 자신있게 오토가 된 거 뭐라고 그랬어요? 신발 벗는 건 나는 오토야. 물어봐. 가까이 산 사람한테. 저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신발이 벗어진 적이 1000번을 벗어도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1000번을, 10,000번을 벗어도 저는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급하게 막 뛰어들어가고 곧 나오려고 할 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다 거꾸로 돌아요. 그게 뭐냐?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생활 속에서 유무념의 반복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기질변화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유무념을 통해서 그냥 관념의 공부가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기질이 변화되고 습관이 바뀌고 해야지 나도 좋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교화력도 있는 것이지. 말로만 뭐라고 했다고 뭐 댕기는데 쥐는 받기도 하는 게 스스로 이제 나중에 자괴감만 들고 말이야. 이 생에는 안 될란갑다. 그런 소리 나고 자빠졌고 말이지. 이건 학식하고도 상관없는 일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학습 상황. 예. 이제 수양과 연구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경전을 몇 시간 받느냐, 뭐 연불 좌선을 몇 시간 했느냐, 기도를 몇 분이나 했느냐, 내가 법회와 훈련은 몇 번을 참석했느냐, 요것을 시간수로 적어라. 여러분, 정말 평등한 건 시간입니다. 똑같이 주어집니다. 아까 남녀노소 제가 출가 유무식 상관없이 똑같이 주어지는 게 시간인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역량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퇴보하느냐. 그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썼느냐, 그 시간을 별로 생산적이지 않게 썼느냐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 보면 누가 신심 있냐? 시간을 대종사님이 허락한 대로 유념으로서 생산적으로 쓴 사람이 저는 신심 있다고 봐요. 근데 신심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은 아까 그냥 뺀 리모컨이나 돌리고 있고 누워서 빙글대고 있고, 그 사람은 신심이 있는 것이냐? 그게 과연. 그리고 이 계문을 우습게 알다가는 계문한테 당할 겁니다. 계문을 확실하게
자, 뭐 하려고 하면 결국 계문에 큰 은혜를 받을 겁니다. 예. 근데 계문이 초창에 얼른 지켜지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신기하죠? 이게 계문을 해보면 시간도 그렇고 이게 1, 2, 3, 4, 5, 6, 7, 8, 9, 31일까지 딱 있어요. 그리고 개수를 쓰잖아요. 원불교는 수기법이거든요. 숫자를 기록하는 수기법이에요. 원불교는. 수기법이에요. 숫자를 적죠. 무슨 계문에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프로 딱 그려봤더니 내가 강급했는지 진급했는지. 쉽게 말해서 숫자가 많았다. 이게 진급이 아니라 강급이거든. 숫자가 거의 적어졌다. 그럼 이게 진급이에요. 범계 개수가. 그래서 태조사로도 대종사님께서는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일기는 일종의 마음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제복 결산표입니다. 죄를 누가 주고 누가 받느냐? 결국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느냐? 자기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라는 것은 그대로 제복의 결산이요. 그리고 복과 해의 그래프요. 수행의 정진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제 속으로. 일기를 기재하지 않는 교도는 아직 원불교 교도로서 점수가 많이 줄 수 없는 교도다. 왜? 일기는, 특히 상시일기는 사막의 종합입니다. 전체 사막을 기록하게 한 것이 일기법이거든요. 즉 일기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막 공부에 뭔가가 누락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일기를 막상 기재해봐요. 상시일기.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 한 10시간 걸리죠? 그래서 다 안 하시죠? 어? 그냥 밥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그냥. 응? 학생들은 숙제도 해야 하고. 너무 오래 걸려서 일기를 못 쓰죠? 막상 써보세요. 계문 글 같은 것 1분, 2분이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주로 범한 것도 범해요. 여러분들 주로 범한 거 있죠? 뭐예요? 시종업지 말며, 나태하지 말며, 다른 사람 과실 말하지 말며, 탐심을 내지 말며, 진심 내지 말며. 몇 번에 네가 체크한 거 내가 다 알아. 잡기도 있지 너. 그럼 뻔하거든 그게. 그거 쭉쭉쭉쭉 체크하면 금방이야 그거. 진짜 시간 별로 안 걸리거든 그거. 그 시간은, 그래서 진짜 제가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것이 계속 날마다 계속 반복하는 정성같이 어려운 게, 가장 쉬우려면 쉬운 것이고 가장 어려우려면 어려운 것이 계속 하는 거구나. 이거 계속 한때 쌈빵하게 잘할 수는 있어. 며칠간 그냥 가서 그냥 선빵 가서 훈련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지속적으로, 특히 원불교는 정기훈련이 뭐죠? 정기훈련 잘하자는 것이 원불교 법 아니에요. 정기훈련 잘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상시훈련은 잘하자는 거잖아. 왜? 정기훈련은 1년 동안 시간 중에 이만큼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상시훈련의 시간이 대부분의 시간이잖아요. 엄청난 많은 시간이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상시훈련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 정기훈련이지. 물론 상시훈련은 또 정기훈련의 자료를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시간과 공부를 우리가 지금 복회를 짓고 받는 것은 어디냐? 사실은 교당도 아니에요. 뭐 신심 있는 척 하지 말라 내가 그랬잖아. 교당 얼마나 와? 여러분 일생 교당에 일생 시간 중에 교당에 얼마나 온 것 같아요? 겁나게 막 오면 바쁜 척 하는데 실제로는 이만큼밖에 안 돼. 일주일 전체 시간에서. 솔직히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의 95% 이상의 시간은 어디에 있다? 상시에 있지 않냐? 즉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95%의 시간 이상을 다 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당과 훈련은 한 5%도 안 돼. 내가 볼 때는 5%만 하면 그냥
겁나 신심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 95% 이상의 내 일생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대종사님의 사막 공부로서 마음을 챙기고 살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교당에 올 때만 신심 있는 것 같고 마음 공부하고 거기서 좀 이렇게 뭐 좀 영혼 좀 이렇게 탈탈탈 털어내고 이렇게만 해서는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그런 이런 데도 세상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당이나 훈련을 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다가 어떻게 상시해서 제대로 써먹을 것이냐. 그 상시에서 어떻게 아침에는 수양 시간, 낮에는 보온 봉공 시간, 저녁에는 참회 반성의 시간을 해갖고 이것이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사람이 기질이 바뀌고 사람이 얼굴도 바뀌고 사람이 스스로 지혜도 밝아지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거울을 봐도 야 이거 막 옛날에 내가 아니다 말이지. 근데 거울 볼 때마다 이거 하나도 안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이래요. 양심적으로 하면 지가 생각할 때 지가 이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닐 때는요 아따 지가 안 이뻐. 누구에게 내가 사랑을 해주고 안 보고 사랑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 스스로 내가 이쁘냐 안 이쁘냐가 있죠. 여러분들 일주일간 잘 살고 와봐. 그럼 교무님을 볼 때 교무님하고 이렇게 밖에 웃는다? 그죠? 그리고 이선상 가서도 아이고 법신물 사모님 그래서 대종사님 딱 보고는 아이고 우리 대종사님 그래. 근데 그냥 아닌 걸 하고 왔어. 그러면 그냥 교무님 볼 때부터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이런상 앞에 가서 그냥 이렇게 대종사님 볼 때 아이고 다 할 것 같네 그냥.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결국은. 자, 정기훈련법 들어가겠습니다. 읽으시죠. 그 1조 1. 당일의 작업 시간수를 지키는 뜻은 주야 24시간 동안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하여 허송한 시간을 잊고 보면 뒷날에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요. 예, 일단 1번 읽으시면 당일의 작업 시간 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참 이렇게 자비하게 다 내가 왜 시간 수를 적으란지 알겠냐? 요런 뜻이다 하고 지금 대종사님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4시간 동안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해라. 대조해라. 허송 시간이 있고 보면 뒷날에 그렇지 않도록 주의해서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라. 우리 정산 종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초음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음속이라고 아세요? 음속 또는 광속 아세요?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1초에 빛의 속도는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가 광속이에요. 음속은 어때요? 근데 그 소리에 마디래. 마디 촌자거든요. 그 소리의 마디. 그래서 제가 원남교당에 있을 때 그 심타원 박순정 교무님을 제가 모시고 살았어요. 제가 이분한테 배운 게 많아요. 제가 첫 발령했는데 이분은 제가 만난 여자 교무님 중에 이분같이 일을 잘하는 분이 없어요. 이분은 쓱 지나가면 일이 돼 있습니다. 꽃꽂이도 뭐 누구는 뭐 2시간, 3시간 걸리잖아요. 이분은 한 20, 30분이면 됩니다. 예. 지금 중독 훈련은 그
그 건물 그 도면 스케치를 이분이 했어요. 여자 교무님. 다. 보통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짬이 있으면 뭐예요? 이 일을 하고 지금 또 더 일이 있어. 그럼 뭐예요? 에? 뭐예요? 방심하지. 그죠? 근데 이분은 쓱 지나가면 또 이쪽 그 사이에 뭔 일이 하나 돼 있습니다. 제가 일로 혼나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분한테 혼나봤습니다. 네. 정말로 참 대단하신 어른이었어요. 즉 그분은 요 일기법 내용으로 볼 때는 진짜 그분은 허송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싹싹싹 지나가면 일이 돼 있어. 일을 밀려놓지 않는 거죠. 일 못한 사람들 보면 일단 마지못해 해. 그리고 쟁여놔. 여러분 양말 바로 빠세요? 설거지 바로 하세요? 청소는 얼마 만에 하세요? 그것을 얼마나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의 시간을 쓰는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종사님은 허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더 첨가하고 싶어요. 허송 시간만은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시간을 써도 효율적 시간을 쓰는 유무념이 여기에 부과돼야겠다. 플러스. 똑같이 1시간 일했다고 같이 1시간 일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2시간, 3시간 한 것 같이 일해버려. 어떤 사람은 1시간 했는데 다른 사람이 10분이면 할 일을 하고 있어 혼자. 그래 놓고 나는 허송시간 안 했대야. 나 열심히 했대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그 어떤 분이 그러던데 시테크라고? 시간을 테크라 그래가지고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 우리가 학습 상황에서도 시간을 적었듯이 하루에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저는 참 웃긴 것이요. A라는 사람은 이만큼 일을 하고도 여유가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이만큼밖에 못하고 바쁘대야. 남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비교가 10% 20% 차이면 괜찮은데 몇백 프로 차이가 납니다. 보면 이건 뭐냐면 거기에 사막이 적용됐느냐 안 됐느냐예요. 단순한 허송시간만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사막으로 미리 준비하고 또는 미리 연말을 하고 또는 순서를 잡았고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허송시간도 그러니까 잘 논 사람은 일을 잘한 사람이 잘 놀아요. 일도 못한 사람이 놀러도 못 가. 그래서 저는 시간을 허송시간을 쓰지 말자를 더 넘어서서 시간을 알뜰하게 잘 써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젊을 때는 제가 싫어하는 거 있죠. 젊은 사람 우리 저기 청년의 출신들은 저는 아주 싫어하는 문화가 있는데 번개 문화입니다.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어요. 번개를 좋아하는 사람 보면. 대종사님의 교법에 정반하는 사고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언젠가는 한번 큰 코를 다칠 겁니다. 번개 문화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 모르지? 에? 연타오님 알아? 번개 문화는 뭐냐면 미리 일정을 안 잡고 갑자기 날려. 지금 뭐 해라! 뭐 하자! 이거예요. 약간 스릴을 좋아하고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사람들. 그래서 젊을 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럽니다. 그러죠? 그러다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쩌요? 이 자동차가 인생의 자동차가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디 금방 1년 가고 1년 가고 어메 곧 갈 날이 다가와. 젊을 때는 그렇게 1년이 얼마 안 가요. 근데 시간은 똑같이 분명히 평등하게 줬거든, 노소간에. 근데 젊을 때는 시간이 안 가. 그래갖고 시간 때울 게 없나? 어? 그 게임이나 하고 있고 쇼핑이나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과연 목표가 있고 하루 할당량이 있고 계획이 있고 특히 서원이 있는 사람은 과연 시간 죽이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 간단히 저는 해결하는 것이 정말 허송시간 줄이려면 자기가 목표가 명확하다면 이건 허송시간은 저는 별로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정말. 젊으면 젊을 대로 바쁘고요.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바쁩니다. 아, 늙어서도 할 일 많아요. 그죠? 우리가 뭐 하자겠어요? 어디 가서나 뭐 하겠어? 손님 하지 말고 주인이 되고, 어디 가서나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남녀노소 상관없다고. 그것은 그런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원불교 마음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실생활에 쓰는 사람인데, 그 부처님의 법을 실생활에 쓰는 사람은 뭐예요? 어디 가서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 가장 부처님 법을 잘 쓰는 사람이지. 도움이 안 돼. 근데 맨날 말이야 뭐 그냥 사람 짜증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귀찮게 하고 말이지. 그런다면 그건 대종사님 법의 정반대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 참 저는 수학을 뭐 잘하지도 못했지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인생도 저는 수학으로 계산을 가끔 해봅니다. 수학으로. 자, 평균 나이가 지금 남자들이 요새 79점 몇이에요. 평균 수명이 남자들이. 여자들이 이제 80한 3, 4세 되거든요. 평균 수명이. 그러면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계산을 튕겨보는 거예요. 내가 이 생에 몇 시간 남았는가? 막연하게 몇 년 남았다 이런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나와요. 이게 1년 재수한 사람이 그 착각이야. 재수한 사람이 거의 70% 80% 점수가 떨어져요. 오히려. 아니 똑같은 걸 2번 했는데 1년 더 하는데 왜 점수가 떨어질까요? 저는 그 착각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잡기를 하고 뭐 여자도 사귀고 술도 먹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간 계산을 못했다는 거예요. 시간 계산을. 말이 1년 재수지.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성질난 시간, 짜증난 시간, 뭐 누가 갑자기 뭔 일로 뭐 도와달라고 해갖고 뭐 집안에 뭔 일 생기고, 진짜 시간 얼마 안 남아요. 그런데 과연 재수생의 1년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더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 한 생이 정말 짧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짧아. 너무 짧아. 그래서 바쁘다 스님 들어보셨죠? 사실은 마음은 한가한 도인이 맞지. 걸림없는 마음이니까. 그러나 손발이나 수족은 정말로 한가한 사람은 저는 원불교의 도인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은 한가한 진공의 자리에 있어야지. 그러나 이 초기 교단에 들어와서 출가든 재가든 손발이 널널하다, 한가하다, 이 사람은 과연 초기 교단의 대종사님의 법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신심이 있어도 이 허송 시간은 팍 줄어들 거다. 그리고 서원이 있어도 이게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죠? 시간적으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음악 기호에 보면 요런 음악 기호가 있고요, 요런 음악 기호가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서서히 소리가 커나게 이렇게 서서히 뜨거워져야죠. 차분하게.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국어로 말하면 연역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연역적으로. 여러분 누가 강연을 해도요. 아이 뭔 말을 하려는지를 한참 듣다가 나중에 이야기 안 해. 짜증 나버리게 그냥. 아 처음에 내가 뭔 이야기 하려다 하고 딱 내놔야지 두괄식으로. 그래야 탁 하고 들어가잖아요. 내 인생에도 저는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자.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단 말이야. 내 서원이 이런 인생을 한번 살고 싶다. 딱 정해야지.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가. 우리가 건축을 해도 말이요. 평균 보면 내가 100원짜리 짓겠다. 그러면 평균 116원 들어간대요. 16%가 플러스 돼요. 되게 건축을 해보면. 쉽게 말해서 내가 계획세건과 달리 실제로 해보면 약 16% 이상이 돈이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욕심을 가다가 냈다든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대충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이제 당했다든가 그러면 이제 30%, 40%, 50% 막 넘어가요. 이게. 쉽게 말해서 철저히 생각한다고 해도 나중에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앞에 뜨겁게 내가 해놔도 중간에 사고가 날지 아플지 뭔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왕이면은 내가 3대력을 빨리 견성성불 해가지고 내가 그 견성성불한 마음으로 그대로 내 재중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효과적이지. 지금 좀 니나노 하다가 나중에 이 갈 때 된 게 아이고 마음이란 게 이런 것이요. 아이고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까이. 그러다가 깨꼬다. 이것과 이 느끼하는 이 사실을 이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 건가. 그러니까 저는 진짜 좋아요. 그 본문을. 소시에 대각해라. 중년에 제도 사업해라. 말년에 내생 준비해라. 얼마나 기가 막히냐. 40대면 죽을 준비해라. 그래서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 중이 이 육신이 자기인 줄 알고 사는 사람. 그 다음 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불과 100년도 넘게 산 사람이 아주 몇 프로 안 되는데 천년 만년을 살 걸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더라.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허송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나태하지 마라. 주생낭유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하라. 노는 시간 있고 뭐 하라고요? 경전벽구 연습해라. 여가 있는 대로 일을 대강 마치면 연불자선해라. 그죠? 대종사님은 여기저기 계문과 상시응용주의 사항과 여기저기 요 본문을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요, 더 들어가면 이 신기합니다. 시간을 알뜰하게 쓴 사람은 그 마음에 있어서 마음이 성실해요. 그것이 습관이 돼갑니다. 근데 나태한 사람 봤더니 마음이 나태해. 기준 자체가 낮아요. 기준 자체가 낮아. 그래서 뭐 조금 하고 나면 쉬어야 한대요. 조금 하면 자기가 챙겨 먹어야 돼. 살다 보면 일이 내 뜻대로 됩니까? 몰려올 때도 있고 때로는 늦게까지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요것이 단련시켜 놓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자, 1번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